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심대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고 현재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일반적으로 법무법인과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국회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담당하는 일은 입법부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을 만드는 것, 어떤 법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것이 국민에게 불편하니까 개정을 해야겠다. 혹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입법을 하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행정부에서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저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법무법인이나 일반 사내 변호사로서도 매우 바쁘고 약간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스케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제가 회의 미팅을 잡는다거나 법원에 간다거나 그렇게 일상적인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어젯밤에 어떤 뉴스가 터졌다라고 하면 TF 회의,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저는 보좌진으로서 변호사로서 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관해서 절차나 과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아이디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서 어떤 조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점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이 법을 부당하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혹은 이해관계자를 불러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다른 법들과 충돌되는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법률을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면 결국에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하면 국회 본회의, TV에서 보는 국회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고 과반수가 넘으면 하나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됩니다. 일단은 상담은 아무리 길어봐야 1시간이면 다 대부분 끝납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그 증거 관계를 모아가지고 서면으로, 법률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일주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반면에 이제 재판은 가서 1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리고 형사사건에 같은 경우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10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10시간 이상이 걸릴 때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일단은 정말 정해진 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사사건이 있는데 뉴스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건데, 그렇게 정말 대형 사건이면 변호사는 그 문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소송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반면에 난이도가 조금 쉬운 사건은 A4 용지 한두 장 정도만 봐도 해결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다 보면은 어떤 특정 직종 그리고 사무직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회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곳이고 집행하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좀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근데 변호사 베이스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내 변호사로서 해서 뭐 증권 분야, 아니 뭐 반도체 분야, 뭐 그런 인하우스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고, 변호사가 되면은 겸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칼럼을 써서 기고를 하는 언론 분야에서도 약간 일을 하면서 뭐 시민단체 일도 해서 뭐 시민단체 저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강의를 해서 뭐 대학교 뭐 자문위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뭐 재밌는 점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임금 협상도 해보고 이직도 해보고 한 결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 받는다, 뭐 누구는 얼마 받았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말 고소득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개업을 해서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그런, 네, 변호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직종, 모든 뭐 전문직 자영업 다 마찬가지로 뭐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뭐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임금 격차는 뭐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막 말을 많이 하고 영화를 보면은 검사랑 판사랑 싸우고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봐서 아, 변호사는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착각,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글을 잘 써야 됩니다. 네. 글 쓰는 게 거의 9, 말하는 게 1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판사들도 바쁘니까 거기 법정에서 변호사한테 발언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아서 제가 준비 서면으로 제가 말할 것을 대체합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를 뭐 설득하는 그리고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방청객 그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을 못하는 것보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네. 정말 열심히 들어줘야 됩니다. 네. 의뢰인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혹은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단서가 잡히게 되고 그 의뢰인의 말을 바탕으로 이제 뭐 법리적인 분석을 하고 뭐 사실관계 분석을 하고 해서 그걸 이제 법률적인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변호사가 정말 네, 훌륭한 변호사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한두 시간만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정말 진이 빠지고 피곤할 정도로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가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공무원을 떠나서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변호사 되면 참 좋겠다. 뭐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불편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어디를 가면은 뭐 돈을 더 내야 될 때도 있고 뭐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고 항상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줘야 되고 그 공익적인 모습을 바라니까 약간 조금 그리고 뭐 변호사로서의 자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약간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정말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지인 사건 혹은 이제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은 내가 정말 승소를 해야겠다. 내가 승소를 해서 이 사람의 뭐 억울함을 풀어주다든가 아니면 뭐 재산을 되찾아 준다든가 그렇게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힘들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사건에 패소를 한다. 네, 혹은 이제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됐다. 결국에 승소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부담감이 정말 큽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직업이다. 뭐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산다. 그런 약간 편견이 있어서 있는데요. 저는 그 국회라는 곳은 매우 바쁜 곳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지면 밤에 갑자기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의원님께서 갑자기 호출을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뭐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사람들이 어려우면 변호사를 찾고 그중에서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뭐 어려운 것을 도와줘서
법정에서 뭐 승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그렇게 뭐 승소를 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정말 어려웠지만 뿌듯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시설에서 그 후원자님이 지방법원 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가서 가정에 초대해서 뭐 밥도 먹고 뭐 약간 가족들과 뭐 즐거운 뭐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그 시설에서 먹으면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밥이 정말 맛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원자님 집에 갔을 때 따뜻한 밥을 해주시는데 아, 밥이 정말 이렇게 맛있구나 라고 있었고 그 집에 그 아들, 저랑 동갑 아들과 그리고 좀 어린 그 딸이 있었는데 그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 법조인이 된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법조인이 돼야겠다고 어렴풋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변호사가 돼야겠다. 그럼 변호사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봤어요.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때 뉴스에서 이제 앞으로 뭐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뭐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제 법조인들이 앞으로 법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법조인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법대에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법학과와 유사한 학과를 가야겠다. 일단은 제가 그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때도 로스쿨에 가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뭐 로스쿨에 가려면 뭐 학점이 좋아야 된다 뭐 경력은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영어 점수는 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된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로스쿨은 총 6학기입니다. 6학기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그 안에 정말 많은 뭐 커리큘럼과 뭐 과목과 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뭐 시험들과 그런 게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실무 연수라고 있습니다. 실무 연수라고 있어서 학과 외에 내가 뭐 로펌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뭐 실무 연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로스쿨 3학년 때는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업시험이 보통 학교마다 뭐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로스쿨에서는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 한 시험당 5일씩 시험을 봅니다. 5일씩, 9시부터 6시까지 5일씩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뭐 미국식으로 하면 바이그잼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도 5일 동안 시험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성적이라든가 법무부에서 정한 인원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로서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 라이센스만 가지고는 직접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로펌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실무 연수를 해서 6개월 동안 실무 연수 과정을 마치면 이제 법원에 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로스쿨은 뭐 학비가 너무 비싸고 부자들만 갈 수 있는 뭐 나쁜 제도다라고 뭐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비치는데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뭐 제도들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배려자 쿼터를 두고 그 다음에 뭐 장학 제도를 뭐 다양화해서 이렇게 자기 뭐 부모님 소득, 자기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등록금이 엄청나게 뭐 비싸거나 그러진 않았고 각자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낼 수 있는 정도였고 그리고 뭐 다른 대학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뭐 금액을 등록금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사법고시는 없어지니까 다른 고시인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거랑 로스쿨을 준비하는 거랑 뭐가 더 비쌀까? 비용이 더 많이 들까?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 가지 뭐 기회비용적인 측면이라거나 뭐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뭐 나한테 뭐 돌아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뭐 그리고 사회적 이득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로스쿨 준비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뭐 구인구직하는 사이트의 변호사 채용 공고는 종종 올라오기도 하는데 거의 올라오지 않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면 변호사 그 채용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부분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뭐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렇게 뭐 기업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업계가 좁다 보니까 뭐 선후배들이나 뭐 약간 동기들이 뭐 이쪽에 들어와라, 같이 일을 하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취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직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면접을 보면서 이제 변호사라고 약간 스페셜한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같이 일을 해야 될 뭐 실무자들이라든가 임원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동기가 뭐냐, 그리고 왜 지원했고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 뭐 당신은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런 면에서 뭐 일반적인 채용 절차하고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좀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뭐 저도 그랬지만 약간 뭐 이게 정말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약간 뭐 학원비도 필요하고 뭐 약간 그런 약간 경제적인 측면이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래서 좀 좌절했을 때가 많고, 그래서 이걸 뭐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은데, 결국엔 부딪혀보고 하다 보면은 길이 있고,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안 돼서 그때 포기하면은 후회가 남지 않는데, 애초부터 나는 뭐 어려우니까 뭐 부모님께서 뭐 도움을 못 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미리 조금 포기하는 거는 아직 젊은 나이에 너무 빠른 잘못된 선택이다. 그거를 조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랬고 약간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약간 제가 좀 약간 주눅 들었던 게 뭐냐면, 어디 뭐 회사에 지원을 하거나 할 때 뭐 서류라든가 아니면 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걸 내가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붙어도 편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어떤 기업에 떨어들기도 해보고 붙었기도 해봤는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그것 때문에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적이 낮거나 뭐 일을 경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지,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약간 생각을 하진 않고, 그리고 붙어서 같이 일을 해도 내 자신의 뭐 약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고 해도 전혀 편견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하대를 하거나 뭐 약간 차별을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뭐 법률적 구조 절차도 있고 그 회사를 나오면 되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나의 그 업무 그리고 현재로서의 나를 좀 이렇게 평가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니까, 그건 이제 겪어보고 그리고 합격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고 나서 여기서 일을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지, 미리 겁먹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저 회사에서 싫어할 거야, 떨어뜨릴 거야, 그렇게 저 그냥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이제 선배들이나 저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같은 이제 뭐 성적에 있는 사람에서 너는 더 훌륭한 플러스 가산점을 받는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평을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을 하면 됩니다. 화이팅!